저희 오래간만에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영상 찍어봅니다. 나름 또 제가 우리 세부맘 영상을 위해서 네. 작은 그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입니다. 왜 그 태블릿 있고 딱 이렇게 나름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그래요?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무래도 네. 이 전쟁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예. 영상이 나갈 때는 뭐 갑자기 전쟁 끝났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현상으로 봤을 때 필리핀 여행의 비행기 표를 이미 사놓은 분들 아니면은 올해 언제 가려고 했는데 날짜를 딱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실질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체감적인 거 요거를 좀 들어보시면은 좀 감을 잡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가 상승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거를 체크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한 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중요한 것만 두세 개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음식에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 물가는 좀 비싸지만 굉장히 즐기는 음식이 바로 이 시푸드잖아요. 예. 생선. 음식에 있어서 생선 빠지지 않는데 이 생선 같은 경우도 물가가 한 2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필리핀에 공통적으로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밥, 쌀.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공통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느낌이 약간 달라요. 한국 분들은 쌀의 중심에 반찬의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내 배를 채울 때 이 밥이 주식이지만 한 일부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쌀은 밥 양, 내 배를 채우는 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한국식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두세 그릇 먹는다? 이 정도. 그래도 감이 좀 안 오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 이제 식구가 6식구예요. 이 6식구가 하루에 먹는 쌀이 3kg입니다. 와, 이거는. 그러면 이제 딱 와닿나요? 어느 정도인지? 야. 저희는 5kg 쌀을 언제 샀지? 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먹는데 3kg로 하루를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때 이 필리핀 서민층 또는 저소득층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쌀이죠. 이 쌀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 이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쌀을 1kg에 70페소, 80페소 이렇게 90페소 때까지도 비싸게 파는데 20페소에 1kg를 하는 쌀을 풀었어요. 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여기 저소득층조차도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품질이에요. 이 10% 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도움에 있어서 이게 좀 줄어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다 안아야 되는 상승률인 거죠. 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필리핀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이에요. 이 10%라는 거가 이 주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 외의 거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보니까 물가, 음식과 관련된 물가가 대부분이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하는 항목이 뭐가 있죠? 이 필리핀의 또 이 전기세가 그렇죠. 또 때로는 살벌하게 비싸다고 느껴질 어떻게 때가. 이렇게 비싸지? 라고 그 필리핀이란 나라 이미지에 비해서 정말 비쌉니다. 왜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민영 회사가 운영을 해서 막 그럴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저소득층한테는 이 전기세라는 것도 큰 타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필리핀의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까 필리핀의 저소득층이 집 안에 냉장고가 없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기 연결이 안 된 집들도 많죠. 그렇죠. 이거는 전기세가 비싸다는 것보다 이 전기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복잡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저소득층에서 집에 TV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냉장고가 하나 있는 가구 기준. 에어컨은 없습니다. 선풍기를 튼다는 기준에서 보통 한 가구당 전기세가 한 700페소에서 뭐 한 900페소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1kW를 사용했을 때
10페소 정도 나오는, 이거는 전쟁 이전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킬로와트당 금액이 적게는 13.5에서 많게는 15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을 우리가 그냥 한 14라고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좀 퍼센티지로 하면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원로 했을 때. 원로. 와. 그렇게 해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놀랄 게 아니, 저희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 이거는 제가 다시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쌀값도 그만큼 올랐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돼지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6인 가족이 소비하는 금액이 한 700페소 정도 된대요. 6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37에 20일에서 한 2만 1000페소 전후가 들어가지 않나. 식대비로만. 쌀 소비가 크다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 집에 부부가 돈을 번다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벌까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저희 사람들. 직원들 같은 케이스를 네. 봤을 때 월에 한 3만 페소를 좀 넘게 한 3만 5천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또 둘이 합해서. 네, 둘이 합해서. 둘이 네. 합해서. 직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값만 2만 1000페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4천 얼마가 추가되고 전기세 얼마에서 또 추가되고, 이 서민 계층에서 느끼는 이 전쟁의 여파라는 거는요, 생존 문제하고. 예, 그렇죠. 이 저소득층한테는 삶에 있어서 좀 직접적인, 네. 이제는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이 돈벌이로는 좀 버티기가 걷기가 힘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분간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이 타격이 있으니까 우리 애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니까 당분간 태권도는 좀 쉬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필리핀 저소득층에서는 이 버릴 게 없어요. 그쵸. 그전에도 이미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처한 상태에서 아끼기 위해서 이걸 버리자라고 하는 건 학교 가지 마,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 외에는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고통. 이 타격이 이제 저희는 이제 발이 이렇게 양쪽에 당겨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은 핫시즌입니다. 핫시즌. 낮에는 거실에서 옹기종기 에어컨 한 대, 그렇죠. 저녁에는 방 하나에서 옹기종기 또 에어컨 한 대, 이렇게 하면서 절약을 해도 이 썸머 가장 덥다는 이 시즌에는 전기세가 대략 한 9,000페소 정도 나오거든요. 9,000페소 나오는 거에 30-40%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 네.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 그렇죠. 기존 내던 거에서 9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스튜디오 이 에어컨. 에어컨 트니까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하면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찍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좋은 현실적인 거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밖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밖에서 찍자, 이것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기름값이 지금 또 기존에 저희 차가 얼마였어요? 기존 가솔린이 네. 리터당 한 57페소, 8페소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0페소가 넘었죠. 100페소? 한 100, 그러면은 100페소. 100%가 오른 거예요. 네, 100%가 오른 거고, 네. 디젤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4, 5페소에서 지금은 130페소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70페소대를 넘을 것이다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돌면서 네. 200페소를 돌파할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필리핀에 괴담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차 막힘 현상보다는 줄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차를 덜 덜 쓰는 가지고 거죠. 다닌다는 거죠. 기름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출퇴근용, 네, 건이 학교 데려다 주고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쓰는 주유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예전 같으면은 한 40만 원 좀 40만 왔다 원. 갔다 했어요. 40만 원, 한 42, 3만 원. 네. 뭐 요 그게 정도? 이제 배가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아마 그러면은 잡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소비가
한 달에 지금 한 40만 원이 더 오버가 되고 기름값. 전기세도 거의 한 10만 원 돈이 오버될 것이고 예. 그러면 전기세하고 이것만 해도 벌써 50만 원 기존 생활비에서 5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여행업이 좀 주된 업무라 아 그렇죠. 50만 원의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 지금 비행기 끊겨. 왜냐면 지금 진에어가 4월 한 달 그렇죠. 동안 또 부산 세부가 운행 중단이 예, 됐습니다. 부산 출발 비행기들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뭐 여행 관련 쪽으로는 손님이 좀 많이 줄은 상황이라 수익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언니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기 때문에 50만 원을 못 벌고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을 오실 분들 필리핀에 가서 여행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3박 5일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식당들의 가격은 금액, 음식 가격은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메뉴가 막 바뀌고 현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조트 금액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에 1년의 금액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 비행기가 좀 관건인 거죠. 예. 비행기 하나만 조금 가격 안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셨을 때는 큰 부담이 없어요.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그랩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렌트카 회사들이 이 유류 금액 상승으로 금액을 다 올린 상태인데 네. 뭐 막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을 올린 게 아니고요. 한 10,000원 단위 내에서 10,000원, 20,000원 요 단위 네. 내에서 좀 금액을 올려서 그렇죠. 3박 5일 다니시는 데 있어서의 그 너무 비싸졌어 이런 느낌은 그렇죠. 크게 받지는 않으실 거고. 기름값이 100% 올랐다고 해가지고 렌트 비용을 100%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기름값에 맞춰서 조절하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정이 된다면은 그 시기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예전 금액에 맞게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여행에 있어서는 단지 하나 바라는 건 비행기 값. 이 비행기 값만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필리핀의 물가 상승폭이나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또 영상이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고통을 받고 있고 이놈의 전쟁 때문에 도대체 언제 끝나나 좀 빨리 좀 끝나지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다들 다 같이 힘드니까. 예. 근데 이제 필리핀 상황은 이렇다라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한 주 열심히 뛰셨잖아요. 오늘 일요일 푹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 또 힘차게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